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는 다름 아닌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이 과다해도 문제지만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약화 등 골격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단 관리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영양소 섭취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 비타민이 우리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 우리 신체 기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피로하고 이제 무기력감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관절의 통증과 근육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눈이 건조해지고 빡빡하면서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박사님, 이 비타민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네.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과하게 먹는 경우에는 설사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예, 그 다음에 구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비타민이 과하게 섭취가 된다면 설사와 복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이 비타민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비법,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식사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계절에 나오는 채소라든지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 올바른 비타민 공급을 돕습니다. 다만 특정한 상황이나 또는 식단 제한으로 인해서 비타민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상담에 앞서서요, 비타민 B1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기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각기병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일단 이 각기병이라는 이름은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의욕이 떨어지고 힘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를 의미하는 스리랑카 원주민의 언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비타민 B1의 이제 결핍증인데요. 정제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데 수주일간 정제된 쌀만 먹게 되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경계라든지 피부, 근육, 소화기처럼 열량 대사가 이제 중요한 곳에 이 비타민 B1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 장기를 중심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각기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흰 쌀밥. 네. 그래서 흰 쌀밥이 예전만 해도
고귀한 음식 또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흰 쌀밥은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심장이라든지 근육 그리고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백미를 주로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기병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각기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도정하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기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각기병을 유발하는 원인 무엇일까요? 이제 이 위에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이제 술만 먹기 때문에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비만 수술을 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이제 체중 조절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또 비타민 B1이 부족한 엄마에게서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에게 나타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석이라든지 이제 어떠한 질병 때문에 고농도의 이뇨제를 쓰는 것도 각기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각기병에 걸리게 되면 항상 다리가 부어 있고 또 근육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이 각기병의 대표적인 증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식사를 못 하게 되니까 체중이 감소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증, 무감각, 또는 이제 기억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소화기계의 통증 또는 과민 반응, 말초신경의 이제 무감각, 근력 약화 등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비타민 B1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기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각기병은요, 건성과 습성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건성인 경우와 습성인 경우 증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일단 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못 먹고 이랬을 때 부항든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부푸는 경우가 있고,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 들어가는 경우를 건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푸는 경우를 습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건성은 통증이나 이제 손발 저림, 손발의 감각의 저하, 근육의 손상 또는 보행 이상,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요. 주로 신경계가 손상이 되고 근육의 소모, 우리 근육 안에 신경이 있는데 근육이 위축되면서 이제 신경이 압박되고 말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히려 부푸는 증상이 또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다든지, 그 다음에 심박수가 증가가 되면서요. 우렬성의 심부전이라든지 이제 심장 비대 증상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다리 붓기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 각기병,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박사님, 한방에서는 이 각기병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단 통증, 그 다음에 증상, 원인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은 대체적으로 이제 몸이 차가워지고 기혈이 약해지면서 위축, 쪼그라들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혈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에서 이제 두 번째는 건성의 각기와 이제 습성 각기로 볼 수가 있는데, 건성 각기는 제가 말라 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경우 이제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소장에서 주로 흡수하기 때문에 소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기혈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습성 각기가 됩니다. 오히려 음식에 부족하게 먹고 비타민 B1이 부족한데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는 이제 혈중에 이제 알부민, 예,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결국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폐를 보호하면서 아까 심부전, 예, 심장 비대, 오히려 약해지면 심장이 비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고, 예, 결국은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소변이 원활하게 잘 나가도록 하는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각기병으로 나타나는 통증과 원인에 대한 증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기병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알아봐야겠죠, 박사님? 네, 건성 각기병에는요, 황정과 예, 산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습성 각기병은 예, 복령과 의인, 예, 의인은 율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곡식을 함께 넣는데, 예,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다리가 좀 잘 붓는다, 난이 많은 걸으면 다리도 팍팍하다. 그런데 다리가 말라가는 게 아니라 다리가 좀 부푸는 증상, 이럴 때는 이 율무살을 같이 넣어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이 습성 각기병에는 복령과 의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B1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기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질환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버님 오늘 혹시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86이에요. 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63에 네. 62kg.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박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예,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하반신이 예, 저리고 시리고 예, 감각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병원에서 예, 약을 갖다 먹어도 지금은 안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뻑뻑하고 시리고 저리고 한 것만 없어도 네. 걷는 데는 별로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아픈 데는 없어요. 지금 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한 4개월? 예, 그냥 그러기 이전에 조금 제가 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있으면서 이제 운동을 못 하다가 이거 다리 힘 빠지면 안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량이 조금 더 불었어요. 네, 처음에 아플 때는 막 발등까지 붓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이 빠지면서 이 걷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양약 있습니까?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이런 거요. 양약은 있죠. 혈압 그런 건 없어요. 예, 무슨 약 복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통제하고 예,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것하고 네네. 그리고 뭡니까 근육 유연제인가? 예.
예, 그걸 같이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현재 이 다리 아픈 여기에 관계된 약만 복용하고 다른 약은 특별히 복용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체중이 62kg신데, 예. 예,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아, 그전에는 64kg 이렇게 나갔어요. 65kg. 예. 근데 이것이 다시 어떻게든 60kg 갔다가 지금 쪄나가는, 예, 좀 근육이 좋아지니까 네. 한 2kg가 좀 불었어요. 예. 2, 3kg가. 그게 어. 거의 비슷하죠. 옛날 거고. 예. 지금 이제 협착증 진단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8월이죠. 아, 올 8월입니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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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러면 한 1년 전에 이렇게 다리가 간혹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은 없었습니까? 아, 아팠죠. 예. 저릴 때가 있었고. 예. 또 때로는 경련도 일어나고. 예, 어느 쪽 다리가 더 심했습니까? 오른쪽 다리입니다. 예. 요즘 평상시 그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괜찮아요. 아, 대변은 현재 그러면 잘 보시고 소화도 괜찮으시고요? 예.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그전에는 괜찮은 요즘엔 좀 조금 안 좋아요.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시원하지가 않으세요? 그냥 시원하다 것은 그런 거 느끼지를 못해요. 그전에는 깨끗했는데 모든 것이. 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뇨기과를 갔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약을 몇 개 주더만요. 그거 먹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데 예. 또 안 먹으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아, 그러면 지금 지금 소변이 불편해서 그 비뇨기과에서 약 처방 받았을 때 그 약을 먹을 때는 소변이 좀 괜찮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약은 좀 처방을 더 받아다가 드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소변하고 대변이 잘 나가야 돼요. 예, 예. 그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소변이 좀 잘 안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계속 예. 진료를 같이 받으세요. 예,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 하반신이 저리고 이제 걷기도 힘들고 시리고. 예, 예. 이 증상은 결국 허리하고 이제 예.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협착증의 영향도 있고 신경이 눌리는 영향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예.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체중이 너무 예. 많이 늘으시면 안 돼요. 아, 늘어나면 안 된다. 예, 예. 너무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아. 내가 지금 뭐 62kg 때 좀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든다. 뭐 64가 됐는데 예, 체중은 늘어서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예, 그때 기운이 몸이 가벼운 느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 맞아요. 예. 예, 체중은 좀 늘어서 이제 다른 주변 분들이 얼굴은 좋아진 것 같은데 나는 막상 걸을 때 좀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 그러시면 체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아, 예, 체중을. 예, 예. 그래서 그게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의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몸이 가벼울 때는 예, 그 느낌이 어떤 건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체중의 무게보다요. 아, 예. 예. 그래야 그게 이제 척추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무겁다는 것은 척추관에 척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 길을 통해서 신경이 내려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내가 몸이 무겁다는 것은 척추관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하중에 의해서요. 예, 예. 그래서 그 체중은 어르신 기운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쪽이 일단 몸이 따뜻해야 이제 척추관이 확장이 되면서 순환이 되고 더 심해지지 않게 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우슬. 우술? 예. 아, 우술. 예, 예. 그 우리 시골에서 장터에 가면 쇠물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우슬, 두충, 그 다음에 속단, 예. 예,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8g씩 해서요.
예. 예, 그다음에 전부 다 8g씩? 네네. 예. 예, 그다음에 물을 1800cc 넣으세요. 1800cc.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1800cc를 종이컵 한 컵 나오게 그럼 예, 다린다? 예, 그 정도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아침에 예, 일어나 공복 한 시에. 잔. 예, 그다음에 예. 오후에 이제 저녁 식사를 몇 시쯤 하십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8시 전에 해요. 8시 전에요? 예, 그러면 예. 뭐 5시나 6시 그쯤에서 한 번 더 드세요. 예.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종이컵으로 2컵을 먹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척추관이 좁아졌다는 것은 이게 이제 네. 노화로 인해서 연세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어르신 예전 젊었을 때 키보다 좀 작아지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척추관 자체도 좁아지면서 오랜 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눌리면서 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약도 좀 꾸준히 오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주시면 되고 또 예. 하나는 이제 그 한의원에 가서 예. 예, 침 치료도 좀 꾸준히 받으세요. 침 치료요? 예. 예. 그 다음에 체중 관리를 어르신 기운에 맞게 어르신이 조절해야 한다. 조절. 예. 내가 밥은 맛있는데 요즘 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걸으려고 하면 좀 더 팍팍하네. 그러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고요. 예.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꾸준히 치료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약은 3개월까지 먹고, 네. 종이컵 한 컵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네네. 그리고 3개월 다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침 치료를 하고, 예. 체중 관리를 해라?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많이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3개월 뒤에 꼭 다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86세 아버님의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하체의 저림과 시림 증상 때문에 보행의 불편까지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하체의 저림과 시림 증상, 박사님, 이 도대체 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신경인데요. 신경이 이제 허리에서 척추에서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오래 장수 나라가 되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척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척추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키가 작아지면 척추 공간이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고요.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대부분은 이 디스크는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만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있어도 척추관 협착증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척추 공간이 눌리지 않았을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말초혈관에 순환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증상인데,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과 이제 디스크가 같이 겸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박사님의 설명, 상담을 들으시곤 기분이 한껏 좋아지셨어요. 아, 네. 네, 나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셨다고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께서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죠. 우슬, 두충, 속단, 오가피. 박사님, 어떤 효능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이 네 가지 약재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의원에서 또 제가 허리 아프고 또 이제 그냥 허리 안 아파도 다리 저림이 없어도 나이가 70이 됐는데 보약 지으러 왔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묻는 게 이제 키입니다. 예, 키가 예전보다 뭐 한 1, 2cm다. 이 정도 줄어들었으면 괜찮은데 뭐 한 3, 4cm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다리 저림 증상이 없어도 이미 척추 공간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보약에다가 항상 넣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슬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자는 소우자입니다. 슬자는 이제 무릎슬이라는 한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쇠물팍 또는 소물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우슬은 허리, 다리가 아플 때 예,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성분들의 전립선을 튼튼하게 해주고 양기를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 양기라는 것은 남자들의 이제 정력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에너지, 그래서 이제 뼈가 근육이 제대로 이제 힘이 생기게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속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속자는 이어준다는 속입니다. 예, 단자는 끊어진다는 단. 예, 그래서 뼈가 골절이 되어 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군약으로 넣는 약인데 이 척추는 척추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뼈의 3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게 이 속단이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가피가 되게 되는데요. 이 오가피는 다리를 따뜻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하체를 순환을 잘 시켜주게 하는 약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슬, 또 하나 이제 이 두충은 특히 이제 복부를 따뜻하게 하면서 대장의 운동을 강화시키고 하체의 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이라서 처방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 사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척추 건강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네. 네, 평소에 척추 건강을 위해서 또 이 협착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어떤 관리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모든 동물들 중에 하나인 인간은 예, 서서 다니게 되거든요. 예, 서서 다니게 되면 발로만 걸어야 되니까 하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체중입니다. 예, 그런데 그 체중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환자분들이 이제 지인들이 와서 와, 얼굴 좋아졌다. 얼굴 좋아지려면 살이 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살이 적절히 찌면 괜찮은데 많이 찌게 되면 나이가 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나이 들었는데 얼굴에 보기 좋다.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젊은 사람이 얼굴이 보기 좋아야지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이 윤기가 있고 팽팽하다. 이것은 이치에는 바른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하려면 지방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지방이 많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육과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체중하고 내 에너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면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저희는 뭐 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60kg인데 이 정도에서 내가 활동하는데 얼굴 혈색은 많이는 아주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적절한데 내가 걷기 좋다. 그러면 이 상황의 체중이 본인한테 맞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62kg인데 얼굴도 좋아. 근데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 예, 그러면 이미 하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체중과 이제 복부 비만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키입니다.
키가 작아졌다는 것은 척추가 좁아진 거고, 척추가 좁아졌다는 것은 신경이 언젠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도를 보면 대체로 이제 가슴뼈하고 머리뼈가 제일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면서 광배근 운동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밑으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쓰면 압력에 의해서 밑으로 받는 하중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슴 쪽이 펴지려면 뒤쪽에 있는 광배근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광배근까지 안 하셔도 되고, 걸으실 때 어깨를, 팔을 앞뒤로 많이 움직이면서 걸어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손을 안 움직이고 우리가 또 스마트폰을 보고 걷게 되면 오히려 하중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과정에서 내가 관리를 해도 약해지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3가지 신경 쓰는 거, 소화가 잘 되는지, 예, 2번째는 대변이 잘 나가는지, 마지막으로는 소변이 잘 나가는지. 소변이 더 잘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비뇨기과에서 지금 약을 받아서 처방받았을 때 잘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대소변에 대한 관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증상이 없어도 꼭 개선시키는 치료를 함께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체중의 수치보다는 에너지에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그렇다면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74이요. 네. 자,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78, 네. 몸무게는 좀 불어가지고 93kg 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자, 예.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연결해 드릴게요, 박사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제가 한 20년 전에 아파가지고요, 많이 예. 본인 모르게. 예, 그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로 오도록 전라도로 몇 군데 병원에, 큰 병원에 다 다니다가 네,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인을 찾은 것이 그때 우울증으로 심해가지고 예,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나 먹으면서 좀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좋아지면서도 약을 하나씩 줄여가지고 좀 끊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재발해가지고 네. 증상에 예.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증상이 예, 갑자기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가도 갑자기 한 번씩 마음이 너무나 막 두근거리고 네, 숨이 가쁘면서 기운이 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사람이 맥을 못 써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신과 가서
민계에서 안정제 하나 타서 맞고 나면은 좀 괜찮고 네. 그러다가 계속 지금 약을 못 끊고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그러면 우울증 약만 복용하십니까? 다른 약은 복용하는 거 뭐 없습니까? 우울증 약하고 비뇨기과 약, 예, 또 혈압약, 예. 고지혈증 또- 약도 드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한 2, 3년 작년부터는 또 몸이 이러고 막 불어가지고 네, 배변이 지금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보다 체중이 얼마나 더 느셨습니까? 한 10kg 불어버렸어요. 예. 지금 이제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나 무릎이나 발바닥은 안 아프세요? 허리 협착증으로 지금 내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예, 협착이 심해가지고 네, 14년도에 시술을 받았는데 네, 한 5년 정도 괜찮다가 다시 좀 재받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예, 무서워서 수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협착증 아마 그 시술 받으셨을 때도 체중이 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안 늘었어요. 근데 아. 이제 협착이 재발해가지고 운동을 못 해버리니까 네, 몸이 불어버리더라고요. 예. 이제 먹는 거에 비해서 이제 배출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조금 예. 먹어도 자꾸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죠. 예. 예, 예. 식사를 하루에 2끼 하세요? 3끼 하세요? 저 3번 먹는데 그 대신에 공기로 한 반 공기 예. 그 정도 먹거든요. 예, 지금 이 정도 체중이면 때 돼도 배가 많이 안 고프실 텐데요. 그러죠. 예. 예. 그러면 하루에 3끼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약을 먹기 때문에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아, 그래요. 그렇죠. 약을 예. 그러면 하루에 3번 드세요? 2번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낮에는 이제 변비약만 먹거든요. 아, 그래요? 변비약도 식후에 먹으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그 식후에 드시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아침에는 좀 배가 고프든지 저녁에는 좀 더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의 식사량보다 더 한두 숟갈이라도 적게 드세요. 예. 예, 할 수 있으면 적게 먹거든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물도 너무 의식적으로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은 예.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 운동을 하고 싶어도 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걸들 못 하거든요. 한 100m도 못 걸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협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척추관 협착은 그쪽으로 내려오는 예, 동맥과 척추 정맥이 있는데 이 예. 척추 정맥은 배가 부르게 되고 체중이 증가가 되면 그 정맥 자체가 부풀게 돼요. 그러면 예. 정맥이 부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척추를 압박을 하면서 척추관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식사는 최대한 적게 드셔야 돼요. 예, 예.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러니까 체중이 500g이라도 100g이라도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예. 드실 때 지금 식사량을 배가 안 고플 때는 식사를 최대한 적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체중이면 아침, 점심 먹을 때마다 거의 배가 안 고파요. 이게 아마 예. 오래 되셨을 거고 이게 이제 오래 쌓이면서 온 거라 지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는 못 걸으셔도 지금 한두 걸음이라도 걸으면서 해를 조금씩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야 지금 이제 우울증, 예, 우리가 해를 봐야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 세로토닌 해를 보아야 양기, 예, 그래서 우울감을 억압시키게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립선 비대도 있고, 그 다음에 대변도 시원하게 안 나가면서 내가 예. 적게 먹더라도 체중이 줄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때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창출. 예, 예. 창출 8g. 예. 예, 그 다음에 귤피 6g. 예. 네, 그 다음에 지실 4g. 예. 네, 그 다음에 갈근 6g.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체질 때문에 어르신 저기 커피 오후에 마셔도 참 잘 주무십니까? 예. 아, 그래요. 술은 하실 줄 아세요? 술은 이제 한 달에 뭐 한 2번이나.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먹어보거든요. 예, 술 한 잔 해도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안 해요. 예, 술은 될 수 있으면 한 잔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술은 칼로리가 아주 높기 때문에 예. 지금 과체중이라서 한 잔만 먹어도 오히려 몸에 척추에 다리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차를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예, 그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오후에 3시쯤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지금 그 아픈 증상에 대한 침 치료도 좀 같이 받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아, 지금 네. 저 최진용 박사님이 아니시고, 네네, 저는 진행자입니다. 네. 진행하신 네네. 선생님이요? 네, 지금 예, 자세한 감사합니다. 상담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박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시기, 47년생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71에 79kg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진용 박사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네, 어르신. 네. 예.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그 병원에 가니까 네. 번태성 진전증이라고 이렇게 그 손떨림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수전증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 근데 박사님도 이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손떨림 이거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제일 불편이 있어요. 네. 식사할 때 불편하고 예. 글씨 쓸 때 불편하고 그 두 가지 외에는 예.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게 어느 쪽 손이 그러십니까? 왼손, 오른손 다 그래요. 좀 더 심한 쪽 있습니까? 심한 쪽보다도 또 같은 것 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요?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꽤 됐습니다. 한 4년 됐습니다. 예. 현재 그 체중이 79kg시잖아요. 예. 예. 한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체중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그런 긴 얘기는 예. 체중은 그렇게 비슷하세요?
예, 비슷합니다.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양약 따로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병원에서 예. 그 혈압약하고 예. 그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제가 좀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가 예. 그것이 좀 나빠져 가지고 그 두 가지 예. 약을 지금 복용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본태성 이 진전증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예. 대한 약도 복용하십니까? 예. 신경과에서 예. 예. 그 복용을 합니다. 예. 이 약을 복용하고 예, 증상은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개선이 그렇게 크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 최진용 박사님한테 예.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 말씀 올립니다. 지금. 예, 지금 그러면 이 지금 진정증 약 신경과에서 얼마나 드셨습니까? 그것도 그 예.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한 4년 정도 되셨어요? 예. 예. 그런데 먹으면은 좀 복용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좀 그 전에 처음에는 그렇더니 지금 요즘에 와서는 좀 빈혈 같은 그 기분이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4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하셨잖아요. 예. 예, 이때 그러니까 4년 전 뭐 오늘 이게 내가 떨리는 걸 느꼈다 그러면 이 전쯤 해서 좀 뭐 한 4, 5년 전에 해서 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은 건 특별히 없었습니까? 예, 최진용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활하다 보면은 예.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뭐 생활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더 힘들 때도 있고 좀 무난할 때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 4, 5, 6년 전에 조금 더 뭐 그냥 비슷했는지 이때가 조금 더 뭔가가 힘이 들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네. 힘든 것은 아닌데 그냥 생활 속에서 예. 그냥 스트레스가 조금씩 크게는 아니고 예. 작은 스트레스가 발생했었어요. 예. 요즘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뭐 특별히 일은 안 하고 계시는지요? 박사님 말씀대로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예. 지금 예. 제가 이제 일단은 전화 상담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체질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일단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르신이 남자치고는 예민하고 섬세한 편이세요. 예. 예, 그러면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예민하고 섬세하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예, 그러면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은 이제 뇌신경도 예민하고 섬세해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어르신은 남성분인데 남성들 중에도 여성들처럼 예민하고 섬세한 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본태성이라는 것은 뇌에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뇌신경이 조금 예민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좀 날카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뭐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넘어가도 내 몸에 뭐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조금하는 게 반복이 되면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본태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율신경을 주관하는 게 이제 심장입니다. 마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남 앞에서 초등학교 때 뭐 발표하고 그러려면 손도 떨리고 막 발도 떨리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60이 넘어가면 심장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보강을 해야 되고 이제 뇌신경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겁니다. 예,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예. 박사님 글 쓸 적에 예. 손이 떨려요. 예, 압니다. 왜냐면 그걸 안 해도 손이 떨리기 때문에 뭔가 예. 하려고 하면 손이 더 떨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글 쓰는 따로 뭐 일을 하고 계세요? 취미생활 같은 거? 전에 이제 제가 60대 대학을 좀 졸업장 때문에 네네. 다녔어요. 예. 네. 아, 예, 그러고는 그 후로는 안 다닙니다. 한 10년 동안 다닌 뒤로.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글 쓰는 걸 하려고 하면 이게 손이 떨리는 게 더 의식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건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예, 차라리 뭐 그 시간에 아령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손이 안 떨리면 그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손이 자꾸 글씨를 쓰고 뭐를 할 때 떨리는 게 보이면 이게 더 신경이 예민해져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네, 복령. 예. 공명. 예. 영자는 대관령 할 때 영자입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향부자. 상부자. 예, 예, 향부자. 부자.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다음에 원지. 온지. 예. 온지. 예, 그 다음에 석창포. 서창포. 예, 그 5가지 약을 각 5g씩 넣으시고요. 예, 예. 예,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상품. 예, 그렇게 해서 100cc 나오게 달이신 다음에 예.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 한 4시나 5시쯤에서 한 번 더 드세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체중이 조금 한 뭐 2, 3kg 줄으셔도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적게 드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 2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진용 박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최진용 박사님의 건강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제안 무엇일까요? 예, 이제 각기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비타민 B1의 부족인데요. 이 비타민 B1은 우리가 음주를 하거나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또 스트레스라든지 흡연에 의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은요, 평소에 잘 섭취해야 되지만 음주와 카페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요. 평소에는 금주를 하고 카페인 섭취는 줄이고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고 혹은 따뜻한 물 샤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